다들 최근에 발표된 9월 물가 상승률 보고 좀 놀라셨죠? 아니,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물가가 왜 갑자기 다시 올랐을까요?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를 가지고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2.1%입니다. 지난달이랑 비교하면 와, 이거 꽤나 놀라운 상승폭이거든요. 대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8월에 1.7%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2.1%로 다시 껑충 뛰어 올라 버렸어요. 사실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신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과연 무엇이 9월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진짜 주범이었을까요?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범인부터 찾아보죠. 이번 물가 상승을 이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대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슨 경제 전반의 흐름이 확 바뀐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특정 항목에서 생긴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 효과, 여기에 가까웠습니다. 자, 바로 이 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8월에 공공서비스 물가가 마이너스 3.6%로 크게 떨어졌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마이너스 21%나 내린 휴대전화료가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9월에 이 할인이 깍 끝나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전체 물가 지표를 이렇게나 흔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 휴대전화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물가라는 큰 판 안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는 꼭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작년에 유가가 너무 낮았던 탓에 올해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를 위로 막 끌어당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고 정부 정책도 효과를 보면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를 아래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 줄다리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농축수산물이 물가를 0.22%포인트나 끌어내리는 힘을 발휘했지만 서비스 부문, 특히 아까 봤던 그 통신비 영향이 무려 0.5%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상승 요인의 힘이 훨씬 더 셌던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 이 식품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모든 식품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추 같은 채소 가격은 크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라 생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바구니 안에서도 품목별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진짜 우리 경제의 속살을 보려면 다른 지표들도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근원물가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날씨나 국제정세에 따라 변덕이 아주 심한 식료품이나 유가 같은 항목들을 싹 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근원물가마저 9월에 1.3%에서 2.0%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역시나 그 휴대전화료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까지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갑 사정과 가장 가까운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생활물가지수인데요. 이건 우리가 마트에서 자주 사는 144개 품목으로만 계산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물가 역시 8월 1.5%에서 9월 2.5%로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이번 물가 상승이 그냥 통계상의 숫자에 그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9월의 미스터리는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국은행은 이번 물가 상승이 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2% 수준에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내 요인들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에서 터지는 유가나 환율 문제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언제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9월의 이 물가 소동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해프닝이었지만 한편으론 우리 경제가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경고등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더 큰 파도 속에서 과연 한국 경제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